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계절 겨울입니다. 산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녹음에 묻혔던 암벽들도 빛을 발하고 숨겨놨던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라의 부흥을 꿈꿨던 백제 유민의 한이 서린 부안의 우금바위부터 신라 경순왕과 조선시대 여류시인 매창의 이야기가 깃든 부안 병풍바위, 남다른 모양새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후퇴하게 만든 장수의 대포바위,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혁명가 정여립의 한이 새겨진 죽도까지 저마다의 역사와 전설을 품고 있는 암벽들. 때론 사람이나 동물, 사물과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닮은 꼴 암벽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조선 왕조의 본향 전주. 이곳에도 닮은 꼴 암벽이 있습니다. 찾아 나선 곳은 승암산. 승암산은 전주시 남노송동과 교동, 남고동과 인우동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데요. 승암산을 상징하는 봉우리 기린봉, 전주 10경 중 1경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동쪽 기린봉 위로 떠오르는 달이 진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기린토월로 불립니다. 한겨울에도 당당한 기린봉을 지나 약 30분 정도 가다 보면 우뚝 솟은 암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암산 끝자락에 자리한 바위 등성이 중바위입니다. 치명자산 성지에 있는 성당 뒤로 200m가량 이어진 중바위. 톱날 같은 바위 등성이가 수평으로 이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스님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중바위로 불리는데요. 사실 승암산도 한글로 풀이하면 중바위산이죠. 날카롭고 뾰족한 차돌바위가 운치를 자아내는 중바위.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은 없지만 그 이름에는 옛사람들의 삶의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험난해서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모험심 많은 등산객들이 간혹 도전을 하지만 중바위는 쉽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중바위 중간에 자리한 전망대에선 전주 시내를 한눈에 넣을 수 있는데요. 승암산을 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죠.
부안의 명소 내변산으로 떠나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두 선인을 만나 무술을 연마했다는 성계 폭포바위. 바로 그 건너편에 커다란 암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암벽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굴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도 굴바위. 이곳엔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변산은 장광 80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길이가 길다는 건데요. 바로 이곳 굴바위에서 바위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바로 거기에 멀리에서 들리는 물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을 밝히게 되면 저쪽 변산의 해창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변산이 하나의 긴 산으로 이어져 있고 이렇게 됐다 해서 바로 장광 80리의 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광 80리, 가로 세로로 각각 32km에 걸쳐 변산반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 굴바위가 있습니다. 예부터 풍수지리가 빼어나 사람들의 피난처로 손꼽혀온 변산반도. 특히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엔 변산의 호암, 즉 굴바위 아래를 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몸을 피하기에 좋은 10승지 중 한 곳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 그래서 굴바위가 그 어떤 암벽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거겠죠. 내변산을 따라가다 보면 부안군 상서면, 변산 바람꽃이 피는 청림마을 위쪽에 거대하게 솟은 암봉이 있습니다. 소뿔처럼 우뚝 솟은 쇠뿔바위입니다. 여느 바위처럼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쇠뿔바위는 뿜어내는 웅장함만으로도 찬탄을 자아냅니다. 닮은 꼴 바위를 찾아 다시 떠난 곳. 완주군 대하저수지 옆에 자리한 우남산입니다. 우남산엔 암벽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각형의 형상을 한 바위입니다. 과연 뭘 닮은 걸까요? 알아채셨나요? 이 바위의 이름은 관모봉. 장원급제한 벼슬아치의 관모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강렬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대상에 소원을 비는 경우가 있죠. 완주 사람들에겐 관모봉이 그런 존재입니다. 비단 닮은 모습 때문에 관모봉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입신양명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길 바라는 기원을 담아 관모봉이라 부르는 거죠. 완주 사람들에게 관모봉이 그냥 바위가 아닌 염원의 대상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애기바위인데요. 왜 애기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애기 바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기가 등에 엎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기 바위에는 이름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자, 애기바위는 아주 옛날에 부자였던 구두쇠 영감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그 집에 와서 그 집에 안녕을 빌어주는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두쇠 영감님이 미동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라도 가져가라 해서 외양간에 있던 소똥 한 삽을 시준왕에다 퍼주니 그런 상황에서도 스님께서는 미동 하나 찍어드리지 않고 참 좋은 말씀만 하고 그 돌아가는 모습에 그 집에 며느리가 감복을 해서 쌀 한 대박을 아버지 모르게 감추어서 막 뛰어가서 스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품성에 감동을 해서 내일 정오에 뜰악에서 큰 물이 솟구치면 아기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이 전갈에 이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오에 모든 시선은 뜰악만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먼 산을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고향의 아내가 그리워서 뒤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를 업은 채로 바위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는 이 바위를 우뚝 솟아있는 저 바위를 애기바위라고 합니다. 애기바위에 얽힌 인색한 시아버지와 돌이 된 며느리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기바위는 배맨바위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태고적 홍수가 나고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 이 바위에 배를 맸다고 해서 배맨바위라고 불립니다. 애기바위 근처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이 바위. 어때요? 떠오르는 모습이 있나요? 마치 먹이를 노리고 있는 두꺼비 같죠?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두꺼비 바위입니다. 복을 불러준다는 동물 두꺼비. 산행하는 이들에게 복의 기운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둘레에 위치한 청룡산. 이곳에 가면 눈앞에 암벽 하나가 마중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쥐. 이름도 쥐를 닮았다는 바위, 쥐바위입니다. 등산을 할 때는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해리 면사무소 쪽에서 바라보면 쥐의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온전한 쥐의 형태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절벽 형태가 신기하게도 쥐를 닮은 쥐바위. 자연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쥐바위가 굽어보는 평지마을에선 예부터 쥐바위를 귀신바위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장성지가 바로 선운사 도사람에 있습니다. 이 도사람에서 골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골바람이 저 쥐바위를 때리고 마을로 스쳐가면서 귀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마을 어르신들은 일명 귀신바위라고도 한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무섭지만 부와 재물의 상징인 쥐바위. 그 덕일까요? 그 아래 자리한 평지마을은 예부터 풍요로운 마을로 꼽히는데요. 지금도 귀농 귀촌 1번지로 명성이 자자할 정도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고창군 인천강. 이곳에 가면 나란히 자리한 바위 한 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 중 기다란 바위는 마치 땅에 꽂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술 담은 호리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병바위라고 불립니다. 신선이 배를 타고 도솔촌을 한가롭게 내려오는데 백조들이 아름답게 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신선들이 배맨바위에 배를 메워놓고 말을 타고 내려오던 중 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울어대니까 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 안장바위에 말 안장을 얹혀놓고 할매바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할매바위에서는 할매들이 신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창의 특산품인 풍천장어를 잡으다 산에서 따다 나온 산딸기에 옥 호리병에 담은 복분자를 우리 소반바위에 차려놓고 이 신선이 얼마나 술이 맛있던지 술이 과해서 취해가지고 이 병을 걷어찼는데 거꾸로 꽂혀서 병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바위 바로 옆엔 신선들의 술상으로 쓰였다는 소반바위가 있습니다. 작은 술상인 소반을 닮았다고 해서 소반이란 이름을 얻었죠. 병바위와 소반바위가 있는 일대는 금소반과 옥술병이라는 뜻의 금반옥호, 신선이 취했다는 선인취화로 불리며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히는데요. 지세가 좋은 만큼 병바위는 여러 바위의 전설과도 얽혀 있습니다. 병바위와 소반바위 바로 앞에 자리한 비악산. 이곳엔 신선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타고 온 말 안장을 내려놓았다는 말 안장 바위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산등성이에 우뚝 솟은 바위가 말 안장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인천강 인근엔 할머니들이 신선들을 위해 풍천장어와 복분자주를 준비하던 할매바위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고창군 아산면 일대에 자리한 수많은 바위들. 병바위 인근에 자리하며 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병바위는 부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위를 자세히 보면
고개 숙인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불리는 이름이 얼굴바위입니다. 어떠세요? 잘생긴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남미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기암괴석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암석을 이루는 유문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암이 굳어진 유문암은 큰 전리로 쪼개지기 때문에 독특한 형상의 바위를 빚어내는데요. 풍화작용으로 움푹 파인 타포니 지질까지 더해져 신비로운 느낌을 전해줍니다. 변화무쌍한 얼굴을 보여주는 병바위.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절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고창군의 암벽들은 늘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구비구비에서 만난 아름다운 암벽들. 그들은 너른 품에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것을 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바위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름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로 암벽들은 기억되고 싶습니다.